같은 300억 원을 물려주는데도 베이커리 카페로 10년을 운영하다가 상속이 되게 되면 상속세가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적발되면 공제가 모두 취소가 되고 상속세 전액을 내야 합니다. 가산세까지 붙이게 되죠. 안녕하세요. 자산을 지키는 장미세무사의 절세정원입니다. 요즘 교회에 나가면 정말 크고 멋진 카페들 많죠. 넓은 정원, 멋진 인테리어, 신선한 빵과 커피. 그런데 여기에 숨겨진 비밀이 있다면 국세청이 2026년 1월 25일 이런 대형 베이커리 카페들을 집중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왜일까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만약 여러분께서 300억 원의 자산을 자녀에게 물려준다면 상속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136억 원입니다. 자녀가 평생 벌어도 갚기 어려운 금액이죠. 그런데요, 같은 300억 원을 물려주는데도 베이커리 카페로 10년을 운영하다가 상속이 되게 되면 상속세가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136억 원을 절약한다는 뜻이니까요.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요, 커피 전문점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베이커리 카페, 제과점은 대상이 되세요. 이 차이만으로 상속세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같은 매장, 같은 고객, 심지어 같은 음료를 팔아도 커피 전문점으로 등록하면 상속세가 나오고 베이커리 카페로 등록하면 0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국세청은 정말 이 베이커리 카페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나? 라는 의심을 품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2024년도부터 수도권의 대형 베이커리 카페들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어났거든요. 자, 계산을 해봅시다. 300억 원의 자산을 정상적으로 상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속재산은 300억 원. 배우자는 2차 상속세 문제 때문에 상속받지 않는다는 가정시 배우자 공제 5억 원, 일괄 공제 5억 원, 과세표준은 290억 원이 됩니다. 상속세율 50%를 적용하면 145억 원에서 누지공제 4.6억 원을 공제하면 상속세는 140.4억 원, 그리고 신고세액공제 4.2억 원을 공제하게 되면 136억 원의 상속세가 나옵니다. 이건 정말 큰 금액이에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현금으로 이 금액을 마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일부를 팔아서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같은 300억 원의 자산도 베이커리 카페를 10년 운영한 후에 상속을 하게 된다면 상속 재산가액은 300억 원 동일하고요. 가업상속 공제가 그대로 300억 원이 빠지게 됩니다. 당연히 납부세액도 0원이겠죠? 136억 원을 절약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동시에요, 이 방법을 상속세만 피하기 위해서 악용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세청이 바로 그것을 확인하려고 나선 거죠. 수도권의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갑자기 폭증했고 거기 사업주들이 모두 고액자산가들이었던 거예요. 여기가 핵심입니다. 베이커리 카페들이 뭘 했냐면 직접 빵을 굽진 않았어요. 이 베이커리 카페들을 봤어요. 매입 구조를 보니까 음료 원재료가 제과 재료비보다 2배 이상이 많았어요. 그리고 제과 시설이 없었습니다. 냉장고만 있었어요. 그리고 대기업에서 납품한 완제품을 가져다가 그냥 팔기만 한 거예요. 이거는 제과점업이 아니라 커피 전문점 플러스 빵 판매대입니다. 그런데 제과점이라고 등록을 해서 상속세를 0원으로 만들려고 한 거예요. 이게 진짜 이상한 게요, 37 손톱깎이 회사 아시죠? 이 회사가 세계 시장의 60%를 장악을 했는데 상속세 때문에 이 기업을 팔게 됐어요. 락앤락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공정한가요? 정상적으로 사업하는 회사는 상속세로 무너지는데 빵도 직접 안 굽는 베이커리 카페는 상속세를 0원으로 만든다? 그래서 국세청이 나섰습니다. 이 베이커리 카페들을 조사하면서 4가지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첫째, 이게 정말 제과점인가? 매입 구조를 봤더니 음료가 훨씬 많고 제과시설도 없고 빵도 직접 굽지 않고 그냥 팔고만 있다. 둘째, 토지가 이 베이커리와 관련된 정말 사업용 토지인가? 사업용 토지라고 말하는 그 토지 안에 자신들의 집도 있다는 건 뭐냐? 셋째, 실제 경영자가 누구냐? 70대 아버지가 다른 사업도 하면서 이것도? 넷째, 법인 대표인 80대 할머니가 정말 경영을 하고 있는가? 저는 이 상황을 이렇게 봅니다. 가업상속 공제 정말 좋은 제도
제도예요. 베이커리 카페의 가업상속공제? 이건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애초부터 빵 제조시설을 갖추고 무늬만 베이커리가 아닌 실제 베이커리업을 영업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빵을 굽지 않고 대기업의 빵을 납품받아서 그대로 팔기만 하면서 베이커리로 등록했다면 이건 리스크가 큽니다. 만약 적발되면 공제가 모두 취소가 되고 상속세 전액을 내야 합니다. 가산세까지 붙이게 되죠. 그래서 내 상황이 이런 경우는 아닐까 미리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께서 베이커리 카페를 생각하고 있다면 이 기준으로 여러분의 사업을 체크해 보세요. 만약 내가 직접 빠는 걸 굽고 제가 시설도 있고 실제로 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이 공제는 정말 좋은 수단입니다. 하지만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서 빵은 굽지 않고 그대로 대기업 제품을 납품한다면 이건 정말 큰 위험입니다. 나중에 적발되면 모든 게 취소가 되고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상속세를 절세하는 방법은 가업상속공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다양한 합법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방법들을 제대로 알려면 유튜브나 인터넷 검색만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상속세 절세는 개인 맞춤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자산 구성, 가족 상황, 기업 상태, 세법 변화 등 모든 것들을 고려해야 돼요. 유튜브는 일반적인 정보만 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구체적인 상황을 모르니까요. 그래서 제 조언은 이겁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유튜브 영상이 아니고 여러분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세무사와의 상담입니다. 상속세가 고민이시라면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담을 하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선택지는 줄어들고 세금은 커집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세법은 계속 변하고 정부 정책도 자주 업데이트 됩니다. 최신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이 필수입니다. 장미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